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신영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왜 아플까를 통해서 질병 발생의 핵심 원인과 질병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만성질병을 일으키는 5가지 요인 중에서 음식과 스트레스, 수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이 과연 어떻게 테니스 랭킹 1위인 노박 조코비치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는지, 또 40대 여성의 난치성 질염에 스트레스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에는 칼로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정보와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먹은 음식 중에 특정한 성분이 나의 유전자에 명령을 내려 건강할 수도 아플 수도 있게 합니다. 내가 먹는 음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만성질환은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 나의 유전자에게 건강한 몸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고 있는지 평소에 내가 먹고 있는 음식과 식습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케이크 100칼로리와 사과 100칼로리를 보면 똑같은 칼로리지만 실제 몸에 전달하는 정보는 완전히 다릅니다. 케이크에 들어있는 설탕과 과당, 밀가루는 염증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발현하여 인체에 유해하지만 사과에 들어있는 팩틴은 식이섬유로 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케르세틴은 염증을 억제하고 알레르기를 완화하는 유용한 작용을 합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 콩기름, 홍화유, 옥수수유, 카놀라유 등의 식용유를 사용하면 몸에 염증이 생깁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불포화 지방상을 1대4 미만으로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하는데 우리는 1대10에서 30의 비율로 섭취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만성염증을 달고 살게 됩니다. 또 달달한 입맛에 길들여진 우리는 마트나 편의점에서 설탕과 과당으로 번복된 가공식품과 음료를 쉽게 접하고 있는데요. 설탕과 과당도 몸 안에서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이렇듯 현대인들의 몸 안에서는 염증을 만드는 빈번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 아시죠? 조코비치는 철저한 글루텐 프리 식단을 유지하면서 경기력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2010년경 글루텐 민감성을 발견한 후 식단을 바꾼 뒤에 경기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글루텐 프리 식단 도입 전인 2010년까지는 조코비치는 메이저 대회에서 단 한 번의 우승을 기록했지만 식단 변경 후인 2011년에는 무려 3개의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의 경기력과 랭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그의 자서전 이기는 식단에서 밝혔습니다. 글루텐 프리 외에도 유제품과 가공 설탕도 거의 섭취하지 않으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자연식 위주의 식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성질환은 탄수화물 과다 섭취로 인해 심장질환, 동맥경화증, 고혈압, 퇴행성 관절염, 담낭결석, 당뇨 등을 유발합니다. 반면에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가 놀랍도록 다양한 질병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가 우리의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주위 환경 변화에 따른 인체의 적응 과정으로 의학적으로는 내 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인체 반응입니다. 그래서 생존 반응이 우선되고 생식 기능과 소화 기능은 억제되는 등 몸 안에서 에너지에 대한 재분배가 일어납니다. 이런 반응이 급성으로 끝나면 유익하게 작용하지만 만성이 되면 유해한 작용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인지하면 인체는 생존을 위해 혈당을 올리고요. 면역력은 저하되고 소화기능 역시 억제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기나 감염에 취약해지게 되고
밥을 먹더라도 쉽게 체하게 되는 소화불량이 발생하는 겁니다. 문제는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90% 이상이 심막 변이도 검사에서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 코티졸 분비량에 의해 인체 반응과 질병 유형이 달라지는데 치료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치료가 어렵겠죠. 코티졸은 염증을 억제하는 호르몬입니다. 예를 들면 잦은 만성질환이나 만성방광염이 있다는 것은 지속적인 미세염증 상태이지만 정작 내 몸은 염증을 억제하는 코티졸의 분비가 만성적으로 부족하여 염증을 억제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항생제와 소염제를 쓸 때만 증상이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40대 초반 여성인데 20대의 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질염이 한번 생기더니 처음에는 항생제와 소염제로 쉽게 해결이 되었는데 피곤하고 스트레스만 받으면 재발해서 그때마다 약을 먹고 질정제를 쓰고 그렇게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3년 전부터는 약이 안 듣는 거예요. 원인을 분석해 보니 만성 스트레스가 지속적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하고 그로 인해 부신 기능은 저하가 되고 코티졸 부족은 점점 더 심해지고 염증 억제 기능 약화를 초래하여 다시 질염 재발이 잦아진 상태였습니다. 악순환이죠. 반복적인 항생제 사용으로 질내 미생물의 균형은 무너지고 항생제 내성이 생겨 치료 효과가 감소된 상태였던 겁니다. 이런 경우 효과적인 치료의 접근은 항생제 남용을 피하고 면역력 향상을 위한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충분한 휴식과 수면, 스트레스 관리, 체질 개선, 한약을 통한 부신 기능 회복을 병행하여 근본적인 치료를 하였고 재발을 막았습니다. 결론은 질염 치료와 함께 부신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가 병행될 때 재발을 막고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했던 사례입니다. 수면이 건강과 질병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교대 근무, 야근, 스마트폰 사용, 게임, TV 시청 등으로 인해 수면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수면 중에는 세포가 재생이 되고 뇌에서는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여 정신적, 신체적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뇌책수액이 활성화되어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소가 제거됩니다. 이 물질이 쌓이면 치매 위험이 높아지죠.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 감기, 독감, 각종 감염 질환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의 수면을 지속하면 당뇨병 위험이 50%가 증가합니다. 4시간 미만의 수면은 비만, 심혈관 질환, 암 발생 증가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몸에 만성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여 혈압 상승과 심혈관 질환의 증가를 초래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5시간 이하 또는 9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사람은 7시간 수면을 취하는 사람보다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이 건강과 질병 예방에 필수입니다. 밤 11시 이전에 자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스마트폰, TV, 게임 등 블루라이트는 햇빛과 유사한 파장을 가지고 있어서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도록 만들어 멜라토닌 분비를 차단합니다. 자기 전에 가벼운 운동이나 따뜻한 샤워, 족욕을 하면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침실의 온도는 약간 서늘하게 조절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데 주말에도 수면 패턴이 크게 변하지 않도록 유지하십시오. 음식, 스트레스, 수면은 질병을 일으키는 핵심 요인으로 소화장애와 장루수, 만성염증,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 만성질환으로 가는 시작점이 됩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신체 회복력이 저하되고 만성 스트레스는 코티졸 조절을 방해하며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부신 기능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환에 취약하게 됩니다. 음식, 스트레스, 수면 관리는 내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자연 치유력과 면역력을 회복하고 몸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한의사 강신용이었습니다.